자, 8쪽 보시면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시를 배우게 될 텐데, 자, 시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바로 시의 화자인데, 자, 우리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이로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인물. 그래서 다른 말로 서정적 자라고도 불러요. 뭐 화자, 시의 화자, 시적 화자 다 같은 말이고 서정적 자까지. 자, 화자의 특징 보시면, 자, 시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 화자의 눈과 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화자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 분위기 모두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자가 어린 아이야. 아이는 어른보다 어때? 순수해. 그래서 동심으로 바라보는 세상, 아이의 순수함이나 순진함이 묻어나는 표현, 이런 시를 쓰고 싶을 때는 화자를 어린 아이로 설정하면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 자, 그 다음으로 알아둬야 될 게 화자의 상황, 정서인데, 자, 화자의 상황이라는 건 말 그대로 화자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화자가 처해 있는 시간, 공간, 심리적 모든 다 상황을 그냥 화자의 상황이라고 부르죠. 이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 자, 그 화자가 처한 상황은 결국 작품의 의미나 작품의 정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우리 학교에서 엄마 걱정 다 배웠죠? 아직 안 배웠어? 아, 어차피 넌 국어 안 보니까 상관없어. 자, 그 엄마 걱정에서 화자는 지금 어떤 시간대에 놓여있지? 밤이죠. 그다음 공간적 배경은 혼자 있는 집이에요. 그다음 심리적 상황은 시에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죠. 외로움, 무서움.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그 화자는 이제 외로움과 무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화자의 정서가 나와 있는데, 방금 배웠던 그 상황에서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감정이라면 여러 가지 있죠.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즉 여러 가지 감정이 화자의 정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화자도 유형이 있어. 일단 겉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냐,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시에서 나라는 말이 나오면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 시가 되는 거고요. 읽었을 때 나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시예요. 자, 그랬을 때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 일단 밑에 여기 예시를 보시면 윤동주의 서시라고 나와 있는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이때 내가 바로 화자가 되죠. 전체적인 이때 시를 보면 하늘을 우러러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때 화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나로서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화자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나라는 말이 없는 거죠. 뭐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 저것 봐, 저것 봐. 어딜 읽어도 나라는 말이 없잖아. 그래서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모습을 지금 화자가 바라보고 있다라고만 나와 있지, 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옆에 세 문제 있거든요. 밑에 답이 있지만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에 자,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세우는 인물, 시의 화자. 2번, 자,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여기 나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자 겉으로 안 드러났죠? 그럼 정답 몇 번? 1번. 1번에 자, 시의 화자는 시인이 표현하려는 정서를 대신 전달하나요?
맞고요. 그 다음에 항상 시의 표면에 드러나는 거야? 아니요. 아니죠. X. 이렇게요. 자, 됐으면 19쪽으로 들어가서 엄마 걱정 한번 볼 텐데, 이거를 우리 석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어느 씨는 해는 식은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창 틈으로 고요히 뱃소리. 긴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유목. 네. 자, 1년부터 한번 같이 볼게. 자,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했는데, 열무 다 알죠? 뭔지? 김치로 이렇게 만들어 먹는. 자, 그 열무 30단을 이고 지금 엄마가 시장에 갔대.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우리 집의 가정 형편은 어때요, 일단? 하나요.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매일 이렇게 30단을 이고 시장에 갔다라는 것에서 어떤 엄마의 고된 삶도 알 수 있고요. 자, 그 엄마가 안 오신대요. 일단 안 오시네. 세모하시고 요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필기할게요. 자, 해는 시든지 오래라고 돼 있어. 자, 해가 시들었다. 무슨 뜻일까요? 해가 졌다. 시간이 흘렀다. 그죠? 낮에서 이제 밤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시들었다라는 건 어디에 붙일 수 있어? 꽃. 뭐 꽃, 식물에 붙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해가 시들었다. 엄마의 어떤 삶이 시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역시 엄마의 어떤 힘들고 고된 그런 삶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나요. 자, 나는 찬밥처럼, 자, 나라는 말 나왔네요. 그럼 이 나는 뭐가 된다? 화자가 되겠죠. 자,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대.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자, 찬밥은 우리 짓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게 찬밥이잖아. 그래서 일단 나를 지금 찬밥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죠. 나는 찬밥처럼이니까. 그래서 일단 찬밥에서 알 수 있는 건 내가 방치되었다는 거,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돌봐주는 이가 없다. 그다음 두 번째로 나는 찬밥처럼 했으니까 지금 나를 찬밥에 빗대어서 비유를 사용했는데, 자, 그 중에서도 무엇무엇처럼이 사용됐죠? 이게 뭐예요? 지금. 직유법이죠. 무엇무엇처럼, 무엇무엇인 듯, 인양 이런 거. 세 번째, 자, 우리 찬밥 할 때 차단은 여러 가지 심상, 뭐 촉각, 미각, 후각, 심상 중에 뭘로 느낄 수 있어요? 촉각. 차단은 건 만져봐야 알 수 있죠. 촉각적 심상이에요. 네요. 그래서 나는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이렇게 찬밥처럼 이제 방에 담겨 있고, 자,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역시 또 안 오시네. 위에 나왔으니까 세모. 자, 천천히 숙제를 한 이유는 뭐야? 시간 끌고. 어떻게든 시간을 이제 벌어보려고, 그죠? 엄마는 역시 오지 않고요. 자, 이 배춧잎 같은 발소리, 누구의 발소리? 엄마의 발소리도 안 들려요. 세모. 자, 배춧잎 같은 발소리.
일단 첫 번째 방금 봤어요. 배춧잎 같은 무엇 같으니까 직유법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이 발소리는 지친 엄마의 발소리예요. 자, 세 번째로 얘들아 우리 배춧잎이라는 건 어떤 감각으로 느낀 거죠? 시각적. 배춧잎 있다. 시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발소리 타박타박은 청각. 소리, 청각이죠. 그래서 지금 배춧잎 같은 발소리가 배춧잎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 심상으로 이렇게 옮겨서 공감각적 심상 또 사용되고 있죠. 네요. 자, 그 엄마의 발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화자에 지금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죠. 어둡고 무섭다. 화자의 정서는 무서움이야, 지금. 자, 금간 창틈 이런 것도 우리 일단 시각적 심상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집에 어떤 가난한 형편 이런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 금간 창틈으로 뭐까지 들려? 빗소리까지 들린대요. 일단 심상은 청각적 심상이고요. 빗소리. 그 다음에 자, 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내가 지금 무서운데 빗소리가 들려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 울게 돼요. 그래서 빗소리는 화자의 감정을 이제 고조시키는 소재예요. 또 외로움이나 무서움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빵 터트리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빗소리가 되죠. 자, 마지막에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했는데 이제 결국 화자는 울게 되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훌쩍거리는도 아니고 훌쩍거릴도 아니고 던으로 끝났어. 그러면 시제 과거죠, 과거. 옛날에 내가 훌쩍거렸다는 거지. 자, 1년이 과거라는 걸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는 이연의 첫 번째 줄 보시면 아주 먼 옛날. 언제가 아주 먼 옛날? 1년이 아주 먼 옛날이라는 거야. 자,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한대. 그럼 눈에서 뭐가 나와? 눈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시절 내 유년에 윗목 했고요. 자, 윗목은 위에 단어 뜻 나와 있어요.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차가운 쪽의 방바닥이야. 일단 이 윗목이란 단어 첫 번째 화자의 유년 시절을 한 단어로 나타내면 윗목이야. 왜? 외롭고 차가운 쓸쓸함 이런 거예요.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빗대고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윗목은 아까 차가운 쪽이라고 했죠. 그래서 역시 심상 촉각적 심상이죠.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1년이 과거였죠? 그럼 2년은 지금 시간이 언제야? 현재야. 그래서 이 시는 특이하게 1년에서 2년으로 갈수록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다 쓸까요? 1년은 과거고요. 2년은 현재.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있는 순행적 구조죠.
자, 우리 조금 전에 배웠는데 이 시에서는 화자가 또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이 시의 화자를 쓰시려면 어떻게 쓸 거야? 물론 나라고 써도 되고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쓰면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어른이 된 나,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완벽한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 세모 친 것들 있죠? 요거 필기 안 했는데 얘를 묶어서 이렇게 세 개 똑같으니까. 자, 지금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안 들리네야.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죠. 반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운율. 그 다음에 셋 다 앞에 안이 붙어 있죠? 그럼 부정형 문장이야. 부정형 문장을 쓴 이유는 이제 그만큼 화자의 어떤 외로운 유년 시절을 나타내고 있죠. 자, 다 쓴 사람은 옆에 세 문제밖에 안 되는데요. 바로 풀어볼게요. 자, 1번에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이죠? 3번.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이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거고, 2번에 촉각적 이미지, 외로운 처지, 화자의 처지. 2번에 찬밥이죠. 자, 3번 기억의 빗소리의 역할이 뭐예요? 화자의 걱정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화자의 외로움을 고조시키죠. 이렇게. 있으면 10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소단원 학습 활동 돼 있는데 그냥 별표하세요. 자, 전체적인 일단 시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1년은 유년 시절, 즉 과거가 되고요. 엄마는 시장에 갔고 나는 혼자 숙제를 하면서 그런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년은 현재,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요. 성인이 된 내가 유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현재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자, 2번은 요건 인상 깊은 표현 넘어가고요. 목표 학습부터 볼게. 자, 이 시의 화자는 누구인가? 조금 더 정확한 답은 요거라고 했죠. 성인이 되어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나,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11쪽. 자, 다음에 식구를 통해 알 수 있는 화자의 정서.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는 안 오고 어둡고 무섭고 빈방에 혼자 엎드려서 훌쩍거리는,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하고 무섭고 외롭고 슬픈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주를 이루겠죠. 자, 그랬을 때 화자가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마지막에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일단 윗목은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 그래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을 윗목이라고 하는데, 자, 윗목은 방금 봤듯이 차가운 곳이에요. 그래서 빈방에서 혼자 엎드려서 이제 외롭게 엄마를 기다리던 그런 화자의 유년 시절이 차갑고 시리게 느껴졌기 때문에 내 유년의 윗목이라는 표현을 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결국 주제는 무엇이냐? 이 시의 주제는 외롭고 무서웠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느끼는 슬픔, 외로움 이런 거죠. 자, 아까 화자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2번 보시면 지금 이제 화자를 바꿔서 시를 다시 써보자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화자는 엄마 걱정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 뭐 엄마나 혹은 사물, 열무, 비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아예 엄마 걱정에 등장하지 않는 제3의 인물, 내 친구, 옆집 사람, 달 설정할 수 있는데 우리 책에는 지금 엄마랑 나의 친구로 설정을 했어. 그래서 그렇게 정한 이유는 집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혹은 친구의 입장에서 바라본 나의 상황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여기 일단 화자를 처음에 엄마로 설정했을 때 엄마는 지금 시장에서 열무를 팔고 있고요.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혹은 화자를 친구로 설정했을 때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친구를 떠올리면서 화자가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랬을 때 화자의 마음. 일단 엄마는 혼자 있을 아이를 걱정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 다음에 친구라면 혼자 있을 친구가 걱정되고 안타깝게 느껴지겠죠. 그 다음에 주제도 바뀔 수 있는데 엄마는 생계를 위해서 늦은 밤에 혼자 남겨둬야 하는 아이에 대한 미안함으로 주제가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친구라면 혼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친구에 대한 걱정, 애정 이렇게 주제가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화자를 바꾼 시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아이 걱정부터 볼게요. 자, 요 시는 우리 정호야 한번 읽어볼까? 아이 걱정. 여우 손수단을 입고 원조 서가운 시장 반팔이니 해는 넘어갔지 오래 차가운 방에 혼자 앉아 외롭게 기다리고 있을 우리니 열무 안 팔리니 값을 물어보는 반가운 시리 안 들리네 비마도 내리고 숙제는 다 했을까 무섭지는 않을까 저녁은 먹고 있을까 1단 넘게 남아있는 열무 다시 보따리에 싸서 되돌아오는 성심리 시장님 고단한 성격 네. 자, 엄마가 화자이다 보니 자, 밑에 보시면 첫 번째로 엄마 걱정을 모방해서 지은 시죠. 그래서 아이를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아이를 걱정하기 때문에 다 팔지 못한 열무를 다시 싸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엄마의 모습 그리고 엄마의 고생스러운 삶이 아이가 화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드러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친구가 화자인 친구 걱정인데 자, 요 시 같은 경우는 우리 희연이가 한번 읽어볼게. 저요? 친구 집 골짜기는 열기가 피어오르지 않는다. 오늘도 친구는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서 찬밥을 먹고 있을까? 숙제를 같이 하자고 말이라도 해볼까? 같이 엄마 마중 나가자고 찾아가 볼까? 창밖에 내리는 빗줄기는 친구의 눈물 같고 어두워지는 친구 집 마당은 내 마음 같다. 네, 그 친구를 화자로 했을 때는 엄마를 기다리는 친구의 마음 더 잘 드러날 수 있고요. 친구를 생각하는 그리고 빗줄기를 친구의 눈물로 어두운 마당을 자신의 마음과 이렇게 연결해서 시를 지었고 또 친구를 화자로 했을 때는 엄마 걱정인 나의 처지랑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죠. 친구는 내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또 달라진 점이 되겠죠. 자, 옆에 7번, 8번 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7번, 8번. 자, 7번 답 몇 번 했어요, 얘들아? 2번. 정답은 2번이죠. 왜냐? 엄마 걱정은 과거 회상이 맞지만 보기는 현재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틀린 설명이고요. 자, 8번에서 엄마에 대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2번. 2번. 10단 넘게 남아있다고 했죠, 마지막에. 다 팔지 못했어요. 이렇게. 자, 13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화자에 주목하여 아래 활동을 해보자. 딸기라는 시인데요. 요 시는
기현이 한번 읽어볼까? 50리길 짐차에 실려왔으니 멀미도 가시기 전에 낯선 거리에 싸댕기며 지붕 살 사람 찾고 있지요. 목마름은 그냥저냥 견딜 수 있지요. 헌디 고기짝 기어 뜯으며 살길이 거칠다더니 단맛이 모르다더니 하지 말아요. 지 몸이 그냥 지 몸인가 보요. 이만한 몸뚱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도 하느님 손, 농부손 굴을 탔어요. 그러니까 지표 한 장으로다 우리 식구 사돈의 삼촌까지 두루 사랑하는 형사님들 몸것이나 화를 취소해보시오. 네. 자, 일단 딸기 보시면 이 시 화자는 특이하게 딸기예요. 그래서 자, 1행부터 보면 자, 50리길 짐차에 실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멀리서 왔다는 거죠. 멀미도 가시기 전에 낯선 거리 싸댕기면서 돌아다니면서 지 몸 살 사람 찾고 있지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얘들아 딸기가 뭘 쓰고 있지? 사투리. 사투리를 쓰고 있어. 자, 그 중에서도 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가 사투리거든. 나란 뜻이야. 나, 자기. 그리고 이 시는 이제 화자 겉으로 드러났고 화자를 한 단어로 쓰시오. 그럼 뭐로 쓰면 돼? 지 쓰면 돼. 지. 찾아서 쓰시오 했으니까. 결국 딸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나를 지금 살 사람을 구매자를 찾고 있다는 거지. 그죠? 자, 목마름은 인양저냥 견딜 수 있슈. 헌디. 뭐 그런데 자, 볼기짝을 쥐어뜯으면서 딸기한테 볼기짝 쥐어뜯는단 말이 무슨 말이야? 딸기를 만진다는 거죠. 살결이 거칠다느니 단맛이 무르다느니 뭐 하지 말아라? 트집 잡지 말란 얘기야. 나 만지면서 트집 잡지 말아라. 자, 왜 트집 잡으면 안 되냐? 이유가 옆에 나와 있는데 자, 지 몸이 그냥 지 몸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이만한 몸뚱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도 하느님 손이랑 농부 손을 고루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하느님 손은 자연의 도움, 농부 손은 농부의 노력이죠. 수고. 딸기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폐 한 장으로다가 우리 식구 사돈의 8촌까지 두루 사가는 선상님. 누구 말하는 거예요? 구매자들 얘기하는 거죠. 자, 몸값이나 후하게 쳐주셔야 것이오. 그러니까 결국 이 딸기가 말하고자 하는 건 나의 가치에 맞는 값을 쳐달라는 거야. 대우를 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화자는 딸기고요. 상황은 자신을 사갈 손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딸기는 사투리를 사용하고요.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수고로 자기가 자랐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중요한 건 여기 2번인데 자, 화자가 딸기를 화자로 설정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일단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농작물의 가치, 즉 제값을 주고 딸기를 사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 딸기를 화자로 설정했을 때 효과는 조금 더 주제를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또 딸기가 화자인 시는 드물죠. 재미도 줄 수 있고요. 또 사람이 아니라 이제 딸기 입장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실감나고 딸기의 입장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거 그 단위 나타내는 건데 같이 한번 해볼까? 자, 일단 열무는 우리 아까 시에서 배웠죠. 열무는 세는 단위가 위에서 찾으면 뭐예요? 단이고요. 그 다음에 김은 뭘까? 김은 톳이야. 그 다음에 오징어는 한 축이고요. 양말 열 켤레. 바늘 한 쌈. 있나요? 이렇게. 자, 14쪽 넘어가서 같이 한번 채워볼게. 자, 주제부터 보세요. 오른쪽에 이 시의 주제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느끼는 슬픔이고요. 특징은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죠. 그러면서 직유법 이런 것들을 써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요. 밑에 자, 1년은 과거로서 가난하고 외로웠던 나의 유년 시절. 2년은 현재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서 무엇을? 슬픔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1년은 이제 과거, 그 다음에 2년은 시간상으로 현재가 되고요. 1년은 이제 화자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고 2년은 과거를 회상하죠. 그 다음에 1년에서는 엄마가 안 오니까 계속해서 숙제를 하면서 결국 울게 되고
이 안에서는 그런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눈물이 나겠죠. 그래서 1년에서 느낄 수 있는 화자의 정서는 4번 칸에 뭐라 쓰시면 돼요? 금간 창통으로 비가 오잖아. 무섭죠. 외롭고요. 이 안에서는 그런 내가 슬퍼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유가 쓰였는데 참고로 화류는 무생물을 생물로 나타낸 게 화류예요. 지금 해는 무생물인데 시들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화류가 되는 거죠. 의인법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야. 그래서 이런 걸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해가 지는 것을 엄마가 이고 간 열무랑 연결지었죠. 시들었다. 그러면서 엄마의 피곤한 모습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찬밥처럼 비주닉 같은 둘 다 직유법. 찬밥은 화자의 방치된 그런 처지를 이야기했었고 배춧잎 같다 하는 것은 엄마의 발소리였죠. 마지막 은유법. 자, 은유법은 바로 원관념은 보조관념, 즉 A는 B다의 형식으로 나타내죠. 내 유년의 윗목. 나의 유년을 윗목에 빗댄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시에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낼 수 있는 단어 빈방, 혼자, 윗목, 마지막 찬밥. 그리고 뭐 가난했던 경제적 상황, 금간 창틈에서 알 수 있고요. 화자의 외로움에 무서움을 더해주는 빗소리까지.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했네요. 5분 15 나머지 이어서 볼게요. 종 치면 나가세요. 종 치면 나가세요. 종 치면 아저씨 종 치면 나가세요. 네. 자, 얘들아 10쪽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까? 일단 13쪽까지. 자, 답 맞춰볼게요. 자, 이 시의 1년과 2년의 관계를 다르게 정리한 거 요거 몇 번이죠? 3번. 네, 3번이고요. 자, 보기의 표현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정답은 3번. 네, 3번이죠. 그다음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 요거는 5번이죠. 그다음에 자, 4번에 화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적절한 것 2번이고요. 5번은요. 5번에 5번이죠. 자, 6번은 앞에 빈칸은 무서웠던 네, 유년 시절, 뒤는 슬픔. 자, 7번, 8번 아까 같이 했고요. 자, 9번은 2번. 아닌데. 농촌에서 생산된 딸기가 말을 한다면 어떤 말투? 사투리. 정답은 5번. 5번이죠.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얘들아? 구매자에게, 소비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죠. 자, 요것도 풀었죠? 요거 몇 번이에요? 알맞은 것? 4번이죠.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러면 15쪽, 16쪽 풀어볼게요. 15, 16. 1번에 자, 가와 나의 화제에 대한 설명 알맞지 않은 거죠. 몇 번? 1번.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가에서 사용한 방법. 자,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 뭐였지? 화류법 사용됐나요? 네. 그 다음에 유사한 식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나요? 네.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안 들리네. 의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요거 설의법 얘기하는 건데 설의 시에서는 안 쓰였고요. 그 다음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했죠. 그럼 정답 몇 번? 4번. 4번. 자,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물을 찍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 엄마 안 왔잖아. 그죠? 4번에 4번. 정답은 네, 역시 4번이죠. 5번은 뭐라고 쓰면 돼요? 빈방에 혼자서 시장에 갔다가
밤까지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린다. 기다렸다. 이렇게 써야겠죠? 됐나요? 자, 넘겨서 16쪽에 서술형. 여기 답 써놨으니까 보충해서 쓰세요. 답. 그 다음에 2번도 이렇게 각각 써야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3번 A는 아이고 보기는 엄마다 이렇게 쓰면 틀려. 앞에 이런 구체적인 설명들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근데 그 엄마를 기다리는 무서워는 나 이거라 써도 돼요. 응, 놔둬요. 됐나요? 아직.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다 썼나요? 자, 필기가 다 됐으면 어디로 넘어가냐? 37쪽 펴주세요. 요거 더 읽어보기. 여기 학교에서 시험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는데 거의 요거 시는 들어가더라고요. 뒤에 만화는 안 들어가도. 일단 볼게요. 자, 나룻배와 행인. 자, 요거는 누가 읽어볼까? 승우? 읽어볼까? 나는 나를 당신이 헷갈린 나를 헷갈리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간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약이나 깊은 여우를 건너간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이 쏘고 물결에 맞으며 바람이 나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가십니다만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때만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아갑니다. 나는 나를 당신이지. 네, 잘 읽었고요. 일단 1행부터 볼게요. 자,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 돼 있는데 지금 나를 뭐에 빗댔어? 나룻배에. 당신을 행인에 빗대고 있죠. 자, 우리 그 배랑 행인의 속성을 잘 생각해 보면 배는 항상 그 자리에서 행인을 기다리죠. 근데 행인은 예를 들어서 물만 건너가면 더 이상 배가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런 속성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나는 나룻배, 나를 나룻배에 빗댔어요. 나는 원관념이고요. 나룻배는 보조관념이에요. 당신도 원관념이고요. 행인이 보조관념이에요. 그래서 원관념은 보조관념, 즉 A는 B의 형식으로 나타낸 은유법이 사용이 되었죠. 여기도 은유법이야. 위아래 문장 구조가 어때요? 같아요. 대꾸법이에요. 이어보시면 자,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했어요. 당신의
어떤 무심한 태도가 드러나죠. 흑발로 나를 짓밟아버린다는 거야. 하지만 나는 어때? 그런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간대요. 그럼 나는 희생적인 태도를 갖고 있죠. 헌신적인.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간대. 뭐 깊고 옅은 건 그럴 수 있다 쳐도 급한 여울이라는 건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곳이니까 배에게 있어서는 시련이나 이제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소재가 되겠죠. 자, 만일, 즉 만약에 가정 if 자, 만약에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도 쐬고 눈비도 맞고 이런 것도 모두 위에 나와 있는 급한 여울하고 똑같아요. 시련, 고난이야. 그러면서 당신을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당신은 물만 건너면, 그러니까 나를 이용만 하면 더 이상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린대요. 굉장히 이제 무심한, 나를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당신의 모습이고요. 자,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줄만은 안 돼. 그럼 난 당신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야, 지금? 믿음, 신뢰. 당신에 대한 믿음이 있죠. 다시 만날 거라는 재회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죠. 그래서 매일 당신을 기다리면서 낡아간대요. 한마디로 나는 당신을 기다려요. 그리고 희생하죠. 인내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나로 빼 당신은 행인했는데 이거 어디 또 나와 있죠? 1년. 1년에 나와 있잖아. 마지막 연도 똑같죠. 시에서 1년과 마지막 연이 같거나 비슷한 거 뭐라고 불러요? 수미상관이죠. 자, 수미상관을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가 뭐 있을까요? 일단 반복이네요. 운율. 우리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는 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시에서 처음과 끝이 똑같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형태가 형태적으로 안정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필기할 텐데 밑에 빈 공간에 그냥 하세요. 자, 이 시에서는 나를 누구로 보냐에 따라서 당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나는 내가 시인일 때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인데 그냥 내가 시인이라면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시를 쓴 사람 한용운이 승려에게도 했거든요. 근데 승려라면 내가 원하는 당신은 뭐야? 종교적 특성을 고려해본다면 부처, 내가 승려일 때 원하는 건 부처 혹은 부처의 깨달음 혹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 그
다음에 한용우는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는데 그럼 독립운동가가 원하는 당신은 뭐야? 중국의 독립. 내 나라를 되찾는 거죠. 조국. 그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당신이 바뀐다는 것까지 필기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필기가 다 됐으면 옆에 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마지막 하나만 지금 있을 수 있어. 잠깐만. 1번. 자,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 몇 번? 3번. 네, 3번. 절망이 아니라 다시 만날 거라 믿음이 있어요. 자, 2번은요. 3번. 요것도 3번인데 요거는 반어법 얘기하는 건데 반어법 사용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의미가 비슷한 것끼리 묶으면 5번. 요건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실현, 고난. 자, 기억에 들어갈 말. 조국. 자, 독립운동가라면 그죠? 기억은 조국이 되겠죠. 빼앗긴 조국. 이렇게요. 채점이 다 됐을까?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41쪽 1번. 자, 가부터 다의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설명은 했어. 정답은 4번. 모두 화자가 다 겉으로 드러나 있고요. 2번은요. 3번. 2번에 3번이죠. 제값을 주고 딸기를 사라. 그 다음에 3번에 일단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행은 요거 쓰시면 되죠.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자, 어떤 점이 유사한가요? 지우에 대한 믿음. 다시 만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시 만날 것에 대한 믿음. 자,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까지 질문 됐나요? 자, 그럼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